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5나노 공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TSMC가 5나노 공정을 잡기 위해서 독이 바짝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TSMC 5나노 공정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5나노 공정, 그냥 5나노 공정이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 AP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또 AMD의 CPU 등을 만드는 5나노 플러스 공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3분기부터 M4로 불리는 5나노 공정의 한층 강화된 공정을 이용해서 시험 차량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차량, 테스트 비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AI 등에 사용할 고성능 컴퓨팅, HPC 칩을 위해 설계된 M5P 공정도 올 4분기부터 고객사에 의해서 검증될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특히 M5P 공정은 내년 2021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인 미국 GPU 공급업체의 신제품 HPC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나 AMD 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TSMC가 5나노 공정 물량을 잡기 위한 파상 공세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규제로 하웨이와의 신규 거래가 끊긴 TSMC입니다. 여기에 애플 스마트폰도 미중 갈등으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TSMC 입장에서는 1대, 2대 고객 모두에서 큰 구멍이 생겼고 이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TSMC 5나노 공정 세분화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TSMC 5나노 공정을 그냥 5나노, 5나노 플러스, M4, M5P 공정 등 4개 공정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동일 공정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5나노 공정이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7나노 공정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첨단 공정으로 파운드리가 진화하면서 팹리스 고객이 맞춤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5나노 플랫폼이지만 제품에 따라서 영역별로 공정이 부과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칩의 성능을 내려면 플랫폼이 같더라도 일부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최근 TSMC 소식을 보면 5나노 공정 관련 소식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SMC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고객을 잡기 위해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하웨이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고객을 더 잡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만드는 칩에 따라 5나노 공정이 세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언론에 소개할 만큼 TSMC가 주요 팹리스들과 벌써 교감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삼성보다 한 발 앞서서 고객 수주에서 성과가 나고 있음을 외부에 가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파운드리는 자기 혼자서 생산 라인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고객인 팹리스의 지시에 따라서 파운드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5나노 플러스, N5P 공정 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주문을 하는 팹리스가 벌써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지타임스 기사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전에도 AMD가 올 연말에 TSMC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라이젠 CPU를 만들 것이란 디지타임스 기사를 톰스 하드웨어, 퍼드질라 등 미국 매체가 일제히 반박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TSMC로서는 하웨이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마케팅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수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도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올 연말 애플과 TSMC 간의 AP 공급 계약이 만료됩니다.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TSMC가 애플에 AP를 독점 공급할지 아니면 삼성도 TSMC와 함께 물량을 나눠 가져갈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 연말까지가 계약 기간이니 애플이 지금 TSMC, 삼성 등과 한창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늦게 계약을 맺을수록 더 싸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애플로서는 만약 TSMC와 단독 계약을 염두에 두더라도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TSMC 마음을 졸이게끔 하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애플이 삼성에 물량을 줄 리 없다고 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AP 물량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이 같은 스마트폰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애플이 꺼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애플 입장에서 삼성은 무조건 배제하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플로서는 TSMC와의 단독 계약을 이어갈 생각을 하더라도 삼성을 끌어들여서 최대한 TSMC를 안달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매체에서 다루는 반도체 소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AMD와 인텔 간의 CPU 신제품 출시 소식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 앱텍도 오늘 AMD가 라이젠 CPU와 서버용인 에픽 CPU로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메모리 수요의 한 축인 PC와 노트북 쪽에서 호조가 기대됩니다. CPU 신제품 출시는 흔히 세대가 바뀐다고 표현됩니다. CPU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D램 성능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CPU와 메모리는 서로 매칭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CPU가 많아지면 메모리도 많아져야 하고 CPU가 업그레이드 되면 메모리 용량도 더 커져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와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면 메모리 수요도 급증하는 것입니다. 가령 서버 투자가 이뤄지면 CPU가 더 있어야 하고 메모리도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인텔과 AMD 간 CPU 경쟁, 엔비디아와 AMD 간 GPU 공정 개선 경쟁이 일어나서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면 메모리 업체도 덩달아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의 저력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AMD, 엔비디아 칩을 따기 위해서 파운드리인 TSMC와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 TSMC에 지더라도 AMD와 인텔 간 CPU 경쟁, AMD와 엔비디아 간 GPU 경쟁은 결국 메모리 수요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삼성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최선은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이기고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메모리 수요도 다 먹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